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이 성수협 너무 귀합니다. 이 차바도 굉장히 귀했는데, 이 강의실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갈수록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1년, 이 자리에서 차바 진행할 때가 한 1년 반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와서 이제 오늘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강의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언론이요, 깨어나라. 일부 시대 언론. 그냥 우리 이제, 보통 이 자리에 성수협을 통해서 지난번 이제 31개의 강의가 있었는데 주로 신학자님들, 목사님들 또 이렇게 주로 이제 오셔서 거의 전문 지식을 강연해 주시는데, 오늘은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용어는 문화 막시즘이라고 해서 이 시대 현상을, 나타나는 현상을 포괄해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문화 막시즘은 워낙 많이 들어봤고 익숙하지만 오늘은 이제 언론 관점에서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꼭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가슴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너무나 이제 이 말씀이 공감이 가는 말씀이죠. 갈수록 범죄도 심하고 지구촌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부자가 됐지만은 세끼 한 끼를 챙겨 먹기 어려운 지구촌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상한 범죄나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이 왜 자꾸 이렇게 변하는가, 이렇게 가는가, 더 나빠져 가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왜 이렇게 되는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 너무나 바빠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만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현재는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관찰하고 공부하고 그것도 말씀을 전하고 이러기는 참 쉽지 않죠. 각자 자기 삶이 바쁘니까. 하지만은 시대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런 잘못된 그 시대를 갖다가 관찰하고 그걸 지적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이 좀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언론도 그러지 못한 게 사실 현실이죠. 언론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대를 가져오게 한 거대한 그 흐름, 사상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지하고 또 그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꾸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 남자 여자는 신체적 차이가 있어도 그게 남녀가 구별되는 게 아니다. 남자 여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다. 이런 말 옛날 같으면 얼마나 황당한 말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깨는 그런 말이고 굉장히 불경한 말인데, 이러한 말들 우리가 종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황당하고 이상한 얘기인데 이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이게 이 말뿐만 아니라 이 말에 의거해서 자신의 성을 바꾸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거는 뭔가 비정상적인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이런 시대가 왔는지를 관찰해서
이거를 시대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든지, 이게 성경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해주는데, 오늘날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목사님들 설교하고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있고 일반 세상에는 그 전달이 안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물론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됐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 타락에서 시작해서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세태가 왜 이렇게 거칠어지고 부모 자식 간이 왜 이렇게 되고, 이런 거를 열심히 배우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런 말씀을 참 듣기가 어렵고, 언론은 이런 걸 전혀 취급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세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언론사에서 33년 일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현역 때는 이런 기독교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어도 제가 참여하지를 못하다가 이제 현직을 떠나니까 자유롭게 돼서 어떤 권고가 있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 참여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월 넘는다는 약간 좀 우스운 얘기로 저도 좀 이게 이제 좀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고 그걸 성경 말씀하고 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고 해서, 내가 현직 때 이걸 미리 깨달았으면은 내가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현직 때는 대부분 몰라요. 저도 기자들이 시대의 위험성이라는 거창한 주제와 씨름하기는 너무나 바쁘고, 하루하루 그냥 일어나는 거 소화하기도 바쁘고 이런 직업이지, 이걸 통찰력 있게 보는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비슷하다고 하면 이 시대의 위험이 이렇고 서구에서 막 이상한 현상 일어나잖아요. 뭐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에 남자 들어갔는데 그 남자 신고하니까 오히려 신고한 사람 보고 그 차별금지법으로 또 이렇게 벌 주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뭐 운동 경기에 그 남자들이 다 가서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다 싹쓸이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특집 프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50분짜리 현장, 맨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라 이런 것, 우리 시대를 위협하는 이런 문명을 위협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방송국들이 신경을 써서 프로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CGN이라든지 CTS라든지 종교 관련 방송은 있지만 그건 우리 안에서의 또 맴도는 얘기가 되니까 참 안타깝고, 우리가 알고 있는 CBS라든지 국민일보라든지 이런 언론 매체들이 있긴 하지만은 뭔가 우리 기대만큼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고, 기자들 구성원 개개인들도 이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그거를 나쁘게 보질 않고 하나의 시대 흐름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언론이 참 깨어나야 된다. 언론이, 나 같은 사람 퇴직하고 나서 이걸 보고서 깨닫고 나서 이걸 안타깝게 얘기하기보다는 현역에 있는 언론인들이 많이 깨어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절실히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 첫 제목은 이제 시대 언론이라고 했고, 두 번째 2부에는 파수꾼은 어디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파수꾼은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러면 2부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해서 우리나라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장표를 제가 마련한 게 이제 60장이나 되는데, 시간을 1시간 안팎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그림 보면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된 대로 이렇게 써봤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러한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불행히도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하면서 이제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이사야 14장을 거기 12절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그 아름답게 능력 있게 창조한 그 사탄이 계명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탄이 결국은 그 이어지는 13절, 14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마귀 사탄이 지으짐을 받고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놔서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에 도전하고 하면서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시작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보이는 세상에선 또 이걸 반영해서 보이는 세상에 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위험해지는지는 말씀드린 대로 언론이 좀 적절하게 보도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언론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다음을 성경 말씀에서 성경적 언론 윤리랄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언론에 대한 명제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크게는 진실, 공의, 공정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등 성경 말씀 쭉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언론은 당연히 이걸 대명제로 해서 보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대 이제 언론이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위험하면 당연히 언론은 진실과 공의와 공정 이런 대명제를 갖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실과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시대가 위험하면 언론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파수꾼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언론의 당연한 소명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그럼 우리 보이는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지금 세상은 가치관, 세계관 싸움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크게 다르고 가장 심플하게 최근에 예를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 왼쪽 사진이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동성혼 합법화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서명하고 언급한 내용이 그 모두를 위한 평등, 자유와 정의를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다 오늘이 하면서 막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one step forward 우리가 인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그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예. 안 넘어가나요? 다시. 백.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6장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미국은 하나님 아래 세워진 나라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신성한 연합이다.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보호돼야 한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찾자. 공립학교와 공공장소에서 기도자유 회복하자. 보수적 연방 대법관 임명으로 가치관을 수호하자. 이게 하나하나가
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확실하면은 너무나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이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너무나 이게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사회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는 그런 가치관이어서 누구나 다 지지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언론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보지를 않죠. 미국의 주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굉장히 그 파시스트다, 독재자다, 이런 이미지로 보도를 하고, 물론 트럼프가 말을 막 거칠게 일체 그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막 하니까 그런 이미지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내용은 또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트럼프를 인종주의자로 보도하고 성차별주의자, 성범죄 연루자, 젊을 때 이렇게 실수한 거 그것만 하나 갖고 막 집중적으로 캐고 들고 뭐 재판하는 거 이런 거 1년에 뭐 상세히 보도해주고 그래갖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우리 언론들은 그 미국의 이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아슬아슬하게 그 막상 누가 당선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국제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승부는 오래전에 났다는 거죠.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트럼프가 다시 복귀하는 움직임이 너무나 확고했고, 선거 전에 들어가서 뭐 해리스하고 붙었을 때 그때 이미 게임 끝났다,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흐름인데, 미국의 주류 언론을 통해서는 그런 정상적인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언론이 마땅히 이제 공의롭게 정직하게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예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 예, 이게 하나 더 같다. 그러면 미국의 주류 언론, 이른바 이제 CNN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주류 언론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 편향되게 보도를 하느냐? 언론은 마땅히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미국의 지식인 사회가 다 이제 오염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오염됐다는 표현은 이제 우리 주관적 표현이고, 진보적 사고, 이른바 이제 자유주의 성향이라고 리버럴한 그 흐름으로 보면은 22년도를 보면 73%가 굉장히 이렇게 그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사고,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사고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미국 대학 교수 2년 분포라는 것이. 그래서 특히 이제 인문학 전공하거나 사회과학 분야 한 교수 전공이 80% 이상이 자유주의 진보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는 사실 어떤 보수적 견해를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눈초리를 받고 굉장히 그 말 표현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그 진보적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중도 내지는 보수적인 학생도 대학 졸업할 때 되면은 다 어떤 진보적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을 반대하는 이런 그 문화 막시즘적인 사고로 다 바뀌게 된다는 게 이제 미국 대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래서 대학을 보면 특히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거의 10대 1 비율로 자유주의 교수가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언론계로 가든 법조계로 가든 언로 가든 지식인 사회는 다 이렇게 이제 이쪽 그 편향된 지식이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미국 대학
미국 대학이 이래서 전체 지식인들 사회가 이러면은 그것이 이제 문화에도 나타나고 할리우드라든지 뭐 영화, 뭐 소설, 대중문화 이런 데 다 나타나고 뭐 이럴 텐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좌파 대통령이 계속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는 미국의 전체적인 이념 성향을 성인들을 보면 미국 보수가 38%, 중도가 31%,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29%가 보수가 약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수 성향이 가장 더 많기 때문에 특히 50대 이상은 중서부 남부 지역 기독교 신자들이 층이 보수 성향이 강해서 아직 미국이 이제 건전성이 유지되고 미국은 특별히 이제 주별로 또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쪽에 저쪽에 뭐 시애틀이라든지 이런 쪽, 저쪽 도시들은 정말 진보적이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하면 아예 뭐 표를 행사하러 갈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진보적 흐름이 강하고 또 이렇게 보수적인 도시는 또 반대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하고 정통 복음 신학하고 싸우듯이 이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주류 언론들은 다 이제 지식인들이어서 진보적 흐름에서 이렇게 트럼프를 악마화해서 보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사회가 이렇듯 우리가 유럽을 뒤에 또 볼 텐데 미국과 유럽이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이 학문적 그 사조나 어떤 경향성 같은 것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미국의 흐름이 유럽 선진국들의 흐름하고 이제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이제 막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모든 이 뿌리가 칼 막스. 지금의 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게 결국은 공산주의의 변형된 거 아닙니까? 현대적 변형인데 이 칼 막스를 보면 여기에 이제 쭉 적어놓은 게 제가 정리했다기보단 여기 차바에 와서 강의한 이동주 교수님도 계셨고 이동주 교수님 칼 막스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신 분이고 또 현숙경 교수님도 와서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강의 듣다가 제가 이제 필요한 거를 좀 뽑아서 오늘 좀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막스가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뿌리는 시작은 이 성스러운 가족,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이 지상의 가족을 사라지게 해야 이 현실 세계에서도 가족 개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이게 지금 엥겔스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 이런 책에서 이렇게 언급한 얘기예요. 그래서 막스가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어낼 때 막스가 원래는 굉장한 그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그러죠. 그래 고등학교 때 졸업 논문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사탄교회에 입교하게 되면서 막스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막스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그 기계가 발달하면서 생산력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생산력의 이익의 대부분은 자본가들이 갖고 가고 노동자들은 일부만 갖고 가고 조금만 갖고 가고 특히 이제 소년들이 막 15시간 일하면서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이제 막스 같은 사람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런 원천적인 불평등 그리고 기계 문명으로 기술의 발달로 너무나 생산성이 뚜렷해졌는데 그로 인해서 불평등은 훨씬 커지고 이런 악조건, 나쁜 조건에서 이제 막스의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막스는 또 굉장히 소비 엄청나게 낭비를 많이 하는 낭비벽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막스가 이제 이런 사상을 만들어내서 막스가 노동자와 부르주아를 나눠서 이 세계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이 세상을 뒤엎어야 노동자들 세상이 오고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엄청나게 선동적인 이런 사상을 만들어내서 전쟁이 실제로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이 부르주아를 타도하기 위해서 전쟁한 게 아니라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왜 막스의 이런 이론, 이런 예언이 왜 틀렸는가? 이게 이제 가장 연구의 핵심이었죠. 그 당시를 살았던, 당시에 그 엄청난 천재들, 사악한 그 사상가들이. 어쨌든 막스가 이제 이 정치경제 막시즘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이 지구촌이 소련 체제와 미국 체제로 양분해 갖고 동서냉전 체제를 우리가 어렸을 때 쭉 겪어왔는데 결국 89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넘어갔고 독일 통일이 90년도에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소련이 91년도 12월 달을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임시에 이 소련이 결국 소연방이 해체가 되고 소연방의 그 국가들은 독립을 얻고 뭐 이런 이때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는 완전히 몰락한 줄 알았는데 이 공산주의가 왜 몰락한 왜 노동자들이 총 들고 나가서 자본가들하고 안 싸우고 조국을 왜 이 예언이 이 진단이 틀렸나 지금 나오는 이분들이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천재들인데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서 왜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그걸 깨부시고 세상을 바꾸지 않았는가 연구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의 이론을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변형을 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 하나하나가 다 당시에 뭐 대단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데오도르니 마르쿠제니 에릭 프로민이 뭐 하나하나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묶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우리가 하죠.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이게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고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고 이런 그 사상적 흐름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들 이 천재들이 만들어낸 사상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자본주의 이게 총칼로 정규전에서 싸우듯이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문화와 의식, 대중문화, 우리의 제도 습속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막스는 상부구조, 하부구조 경제를 바꾸면은 상부구조를 바꾼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평화시에 상부구조 그 문화와 의식 일반 제도 이런 법규 습속 이런 그 상부구조를 에 들어가서 이제 그람시의 진지론이라는 개념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인데 들어가 있다가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 중 안에 가장 그 당시 대중 스타에 가까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이제 허버트 마르쿠제인데 마르쿠제의 핵심 주장이 그겁니다. 이제 기존의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문화와 이 제도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방적으로 억압적인 거라는 거죠. 그거는 자본가와 지배 계급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계속 내려가서는 안 되고 그 불평등한 억압적 구조가 이제 깨져야 된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깨져야 사람들이 이제 그 노동의 구조적 이 기계에 예속돼서 삶의 질이 열악하고 이런 것들을 다 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얘들이 들고 나온 무기가 이제 성을 갖다 결합시킨 거죠. 성. 이 프로이드 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는 이제 인간의 본능을 억제함으로써 문명이 꼽힌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프로이드 이론처럼 가서는 안 되고 성을 마음대로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성을 해방해 놓으면 거기에 이제 가장
첫걸음 되는 무기라는 게 이제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면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성부, 성령 이게 삼위일체가 가족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걸 해체해서 가족을 깨트려야 된다고 하는 게, 성을 무기로 해서 성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 이게 15시간 일하고 겨우 세끼 먹고 겨우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성이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고 이런 성적인 타락이나 윤리나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없을 때죠. 굉장히 엄격하고 성도덕이 지켜지고 그런 때인데, 이제 이 천재들이 이렇게 돼서 성을 마음대로 풀어야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까지 세상은 그 자본가들과 지배 구조에 있는,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문화와 의식과 제도와 이렇게 다 돼 있으니 이걸 다 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판이라는, 이 비판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비판 이론. 그렇게 해서 억압된 구조를 깨고, 여기서 이제 억압적 관용이라는 표현을 마르쿠제가 쓰는데, 억압적 관용이 사실 오늘날로 보면 이제 내로남불이라 할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다 하는 거죠. 이게 억압적 관용을 하면, 모든 기존의 그 구조를 정당화하는 말과 발언은 그건 억압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검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기존의 지배 구조에 이바지하는 그런 발언, 표현의 자유 이런 건 다 억압하고, 일정한 단계까지는 그걸 억압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이 타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간다고 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시대 유행이, 이 주장이 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먹히는 게,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나치를 피해서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자리 잡으면서 이런 이론 체계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대학에 퍼뜨리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 비판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 교과서라든지 이게 아니면, 그걸 학점을 안 따면은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고, 대학을 졸업을 해도 결국 학위 논문 쓰기가 어렵고, 학위 논문을 쓴다 해도 취직하기 어렵고, 이런 구조로 한 60년 내내 다 바뀌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제자들이 한 20년 뒤 가니까 전부 이제 그 종신 교수가 돼 갖고, 대학이 이제 얘들에 의해서 다 지배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 온 자본주의 문화를 다 부정하고, 그 부정하는 체계로 성이라는 무기를 갖고 와서 도입을 해서 이거를 아주 이상한 궤변적인 말로 포장을 해서 이제 세상을 바꿔가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정통 막시즘에서는 부르조아와 노동자를 대비시켰지만은, 이제는 억압받는 대상을 더 늘린 거예요. 이제 남자와 여자를 꼭 대립시켜갖고, 여자는 억압받아 왔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식을 억압해 왔다는 거죠. 흑인과 백인 마찬가지죠. 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 말고 타 종교를 기독교가 억압해 왔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히 여겨왔던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이러한 그 체계를 무조건 다 비판해야 된다. 이게 막 들불처럼 일어나갖고, 대학을 다 그리고 대학에 이제 정규 과목으로 이게 막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60년 지나니까 세상이 이제 확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런 이 천재들의 그 사상이 이 젊은 애들한테 크게 먹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도 기성세대가 이루어놓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이렇게 맞짱 뜨고 이래야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러는 게 이제 우리들 삶에서도 그런데, 이게
이게 체계적인 이론 체계를 갖춰서 이걸 쫙 그것도 대학에서 배워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이제 이 청년들한테 이제 그 당시는 그리고 전후 세대였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생 자녀들을 갖다가 제대로 가리키고 뭐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고 이게 잘못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권위도 살기에 바빠서 생존하기에 바빠서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크게 먹히면서 이게 68 혁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허버트 마르쿠제가 나타나는 대학에서는 뭐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때 맞춰서 이제 그 어떤 마약도 나돌고 뭐 이런 그 기술적 변화까지 나타나면서 이 68 혁명의 사건은 대학생 기숙사에 남자가 들어갔다가 그거를 억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해서 이게 큰 그 폭동처럼 이렇게 대학가가 막 변하고 이러는데 이 당시에 그 모토가 바로 반체제, 비판 이론이 말하는 그 기존의 모든 체제를 반대하는 거죠. 문화도 반대하고 모든 걸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게 이제 모토가 돼갖고 이게 피 끓는 젊은이들한테 이게 막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68 혁명이 막 전 세계로 이렇게 막 서로 파급을 일으키고 그러죠. 이 문화혁명 같은 거는 그때 문화혁명 때 2,000명인가 3천만 명인가 죽었다고 하는 그 문화혁명도 그때 당시에 그 젊은이들의 영웅은 마르쿠제,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영웅 당시 세계 스타 같은 그런 영웅으로 이런 시대적 흐름이 이제 68 혁명 때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68 혁명으로 이게 68년에 일어나서 이 모토를 보면 너의 성충동을 만족시켜라.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 이런 모토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성의 천국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그 욕망을 그대로 다 발산하면은 그게 자유롭고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런 풍조가 이제 크게 갇히고 이게 그런데 본질을 통찰해 보면은 아까도 이 본질을 통찰해 낼 수 있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겠죠. 기독교밖에 복음에 입각해서 이런 시대적 흐름을 관찰하고 그걸 대항할 수 있는. 근데 당시는 전후였고 하니까 이 서구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저항을 못하고 그냥 방관하는 이런 흐름으로 간 다음에 이 68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글로벌 성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다. 이런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 스톤홀 이게 스톤홀 폭동을 제가 언급하는 거는 당시 이제 이 연장에서 이제 스톤홀 폭동이라고 지금 게이 축제, 퀴어 축제 이제 원조가 이거죠. 퀴어 축제 원조가 스톤홀 폭동이라고 68 혁명이 일어나고 68 혁명 같은 그런 거대한 그 흐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뉴욕에서 스톤홀 폭동이라고 이 동성애자들이 일으킨 폭동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동성애자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 24시 사우나니 뭐 이런 일부 이런 데서 모이잖아요. 근데 뉴욕에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경찰들이 원래는 이제 단속하면서 속된 말로 삥 뜯는 단속을 빌려로 삥 뜯는 그런 일을 해서 이제 평소에도 동성애자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공존 내지는 약간 좀 갈등 내지는 뭐 이런 상태인데 이때는 너무 심하게 삥을 뜯다가 이게 우발적으로 이게 싸움이 되면서 이미 동성애 세력들이 이 성혁명이 이제 초입에 쫙 가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그게 많이 동성애도 번져 있고 그런데 이게 우발적으로 일으키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이게 커진 거죠. 그러면서 스톤홀 폭동이라고 해서
이 스톤홀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이듬해인 70년부터는 이 게이 퍼레이드를 이 스톤홀 폭동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날이다. 이게 우리가 성을 억압해서 성을 해방시킨 날이고 우리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보무당당하게 거리를 행진했고 세상을 다 우리 세상이 된 것 같이 됐던 그런 날을 기념해서 게이 퍼레이드가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키오 축제가 지금은 뭐 이스라엘 뭐 등등 해갖고 우리나라에까지 왔고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도 좀 갈수록 확산되고 있잖아요. 인천, 춘천, 제주 뭐 해갖고 해서 이 스톤홀 폭동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장표 소개하는 거는 의학적 투쟁.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우발적으로 동성애 세력들이 있다가 우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단합하는 거에서 나가서 이게 정치 세력이 됩니다. 정치 세력이. 그때부터 조직화되고 정치 세력화돼 갖고 이 세력이 이제 미국의 의사들 정신의학계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줘. 그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이게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해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으로 이 의학 목록에 등재가 돼 있었는데 이걸 의사들 뭐 개인 협박 전화도 엄청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이명진 원장님이 그 말씀하시죠. 이게 폭력, 결국은 그 폭력 때문에 이게 굴복한 거지. 이게 과학적인 그 어떤 이론에 승복해서 이게 그 어떤 과학적 결론에 승복해서 이게 동성애 목록에서 동성애가 이게 질병 목록에서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 강압적 그 폭력적 조직적 그 협박. 여기 이제 굴에서 이 동성애 목록이 빠지면서 지금도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거짓 중에 가장 큰 거짓 중에 하나가 이게 동성애 선천적이라는 거잖아요. 선천적이고 이게 어떡하냐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내 취향이 그런데 이걸 어떡하냐 이거를 왜 이걸 질병이라고 하느냐 선천적인 거지 해서 이 이후로 이제 동성애가 이게 이렇게 좀 헷갈리는 그런 걸로 돼 있고 그렇게 됐다는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 결국 이제 68 혁명이 이렇게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 이후 세대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듯이 이 68 혁명은 서구 문명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그 전하고 그 이후는 완전히 뒤바꾸는 그 전에는 그래도 빅토리아 시대 그 여성의 조숙함도 강조하고 이렇게 그 남녀 간의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 이런 것들이 그냥 지켜왔는데 그 뒤는 이제 완전히 성에 대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제 풀린 이런 시대가 돼서 근데 68 이게 비판 이론에 이제 무장돼서 교육을 마친 세대들이 나오니까 이게 언론, 예술, 영화, 출판 각 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68세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 전에 기독교적인 문명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서구 사회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개인의 쾌락, 자기 편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남한테 해만 안 주면은 얼마든지 네가 즐기든 뭐를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다양성 이런 용어들, 포용. 인권 이런 용어들 마음대로 하면서 이 정체성 정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인과 백인을 나누고 남녀를 나누고 또 뭐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나누고 하는 이런 정체성 정치 이런 정치를 이건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 이들은 정치를 하죠 좌파가. 그래서 그 이후 세대가 오늘날까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 페미니즘 열풍이라든지 성혁명 교육이라든지 문화 막시즘적인 교육이 온 세계에 막 가득하고 이게 가정을 다양한 가정 해갖고서 이제 전통적인 가족이 마치 왜곡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양한 가족을 존중해야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도 급속하게 이제 밀려와 있는 거고 그리고 PC 문화 이게 왜 그 전에 왜 인어공주는 꼭 백인만 있어야 되느냐 해갖고 흑인 인어공주 해갖고 뭐 할리우드에서
그 흥행 참패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흐름이 얼마나 방대하면 이 학자들이 이런 책을 써서 여기에 이 글로벌 성혁명이라 가브리엘 쿠비가 지은 책이 한때는 크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읽었던 책인데, 이게 결국은 성을 무기로 해서 공산주의를 우리 문화와 우리 의식 제도의 그 새로운 공산주의, 이게 그전에 공산주의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는 그런 거,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대적이 훨씬 어려워진 거죠.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문화 막시즘 인데 그걸 더 의식을 못하는 거죠. 이게 어떤 조직화된 세력이 있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정치 세력이 있고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의식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세계는 이렇게 크게 변해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글로벌 성혁명 시대라고 할 만큼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국제 무대에서 이제 뚜렷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NGO, 조직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NGO 이런 데 가갖고 막 국제 무대에 가서 유네스코, 유니세프, WHO 이런 데 다 이미 대학에서 비판 이론으로 무장된 그런 세대, 68 세대들이 다 거기에 고위 간부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제도,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자기 신념에 맞게 이렇게 바꾸고 그 세력들이 NGO고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야 되고 뭐 유네스코 그 뭐 성교본대로 뭐 가르쳐야 인권 선진국의 이런 주장이 다 여기에서 이제 다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엔을 장악해 버리니까 95년도 우리가 이제 젠더라는 용어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섹스라는 용어인데 요즘은 이제 이 젠더라는 용어를 쓰는 게 95년도에 처음 이루어진 일입니다. 베이징 유엔 세계 여성 대회, 이 현숙경 교수님이 그전에 쭉 강의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젠더라는 용어가 이제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없고 뭐 여권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뭐 그 기재할 때 뭐 퀘스처닝 이런 성 표시도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표시하고 이런 세상이 이제 됐다는 거고, 이게 유엔뿐 아니라 이제 EU까지 다 이런 세상이 돼 있는 거죠. EU도 이제 그런 그 비판 이런 문화 막시스트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기준으로 도입한다든지 2000년에 기본권 헌장에 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 결혼제도 언급에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아예 없는 거죠. 남녀 성이 왜 구분되냐 뭐 이런 것. 하여튼 기독교 문명의 말살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이 이 대중에 먹히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먹히면서 그리고 대중문화를 만들어낸 지식인들이 이미 다 그런 사고로가 당연한 걸로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 핵심적인 용어를 얘기를 하면은 그게 결국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 동성애와 사랑을 하든 이성애와 사랑을 하든 양성애와 다 사랑을 하든 이런 걸 왜 그 차별을 하느냐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또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스젠더, 남자 신체를 남자로 느끼면 시스젠더고 반대면 트랜스젠더고, 퀘스처닝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는 거고, 심지어는 이게 더 나가면은
아침엔 남자였다가 저녁 때는 여자인 것 같고, 근데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존중해서 이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시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교육 현장 아닙니까? 아이들한테까지 이걸 가리키니까 성소수자를 가르치고, 이게 지금 그 분장한 이런 모습 같은 것들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렇잖아요. 유치원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게 애들 장난감인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 모습인데 성기를 만들어 놨고, 이게 이제 대중문화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게 비정상 아니에요, 비정상. 근데 이걸 비정상이라고 안 하니까 주류 언론에서 이게 자연적 흐름이지, 시대 흐름이지. 그리고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는 일은 한계, 남녀가 일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기분에 따라서 아침에 여자고 뭐 오후 4시까지는 내가 여자였는데 오후 5시부터 난 남자 할 거야. 뭐라고 하지 마. 그걸 법정에 걸려. 이게 이제 세상이 요지경이 되는 건데, 이거 왜 이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이건 여탕에 남탕 들어가서 신고돼 갖고서 오히려 거꾸로 처벌되고 이런 거라든지, 운동 경기 싹쓸이 하고 이런 거는 너무,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트랜스젠더가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임신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얘기거리도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도 성중립 화장실 또 5만 군데 이제 많잖아요. 또 우리도 성공회 대학인가 거기 성중립 화장실 만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만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유엔의 권위를 빌어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해갖고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성교육 교본에 이런 걸 가리켜야 이게 만난다 그래갖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런 거를 좀 민망한, 이 학문 선교 이거 다 정상이라고 이렇게 교육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서구 세계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교과서에 이런 거 생생한 그림까지 표시해 가면서 이런 걸 가리키고, 또 성교육 강사들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정부가 바뀌어도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시정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독교 깨어난 성도들이 그 교육구청 앞에 가서 싸우고 대통령실 앞에 가서 연일 시위하고 이러고 갔는데,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문화 막시즘적인 이 흐름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이런 성교육을 시키니까 성전환 아동이 10년간 무려 이제 4,000%가 증가했다라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별로 이제 놀라지 않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이런 세상이 돼서 여기 하나 더 언급해 볼까요? 이게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는 기술대가잖아요. 기술 낙관주의자, 아주 진보적인 혁신주의자고, 기술로 세상의 미래를 다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고, 친환경적 이런 거 강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전형적인 좌파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대통령 되고 나서 핵심이 됐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아들 때문이죠. 아들 하나 있는데 성전환을 해갖고 그거 반대했더니 연락이 끊어졌잖아요. 아들 하나 잃었죠. 통탄하고. 이게 계기가 돼서 결국 자기의 평소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바꾼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앨런 머스크.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아들 문제로 인해서 이게 생각이 바뀐 다음에는 이 워크라고 해서 각성이라고 그러죠. 각성.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문화 막시스트들이 입버릇처럼 쓰는 와크, 깨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비판하고 너 혐오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워크 이념을 마구 비판하고 있죠. 이 좌파 미디어를 막 불신하고 좌파 미디어 나쁘다, 이제 문화 막시즘에다 오염되고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워크라는 이념, 이 워크 마인드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이거 박멸시켜야지. 이 문화 막시즘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주장들 이런 거 박멸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문명이 끝날 것이다라고까지 그 머스크가 충격을 크게 받은 거죠.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갔을까요? 50분. 예.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혼, 이게 합법화되고 이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세계 도처에서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서구 선진국은 나 이렇게 해서 문화 막시즘 세상이 당연한 세상 됐고 이게 이제 껐듯하면 이제 혐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일상 생활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얼마 전에 호주에서 우리 교민이 알려온 그 내용 방송이 됐잖아요. 하도 심지어 이제 유치원 교육 이런데 자기 어떤 사상적 신념이라든지 종교적 신념을 갖다가 이렇게 문화 막시즘 이런 동성애 반대하고 이런 거 이제 다 쓰게 돼 있는데 그거 하면은 이제 직장 구하는데도 차별을 받아서 직장 취직할 데가 없고 결국은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취직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기독교 계통의 유치원도 그런 걸 못하도록 이제 법을 바꾸는 그 세력들이 지금 크게 힘을 얻고 있다고 그래서 아주 걱정하는 그런 호소를 해온 적이 있죠. 그렇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게 지금 다 글로벌 대자본들이 다 이게 동성애 편이에요. 이게 LGBT 시장이 3조 달러나 된다고 그러고, 대개 동성애 하면 이제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고, 그러면서 아이가 없고, 되게 이런 사람들이 포션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성애의 운동단체가 이게 제일 영향이 있어요. 이 동성애 단체에서 어느 기업을 딱 찍어서 우리 스타벅스 먹지 말자 하면은 스타벅스 망할 정도로 이렇게 세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최대 압력 단체가 이 동성애 단체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저도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 스타벅스 가면 이상한 무슨 여신 모습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 미국의 최대 기업들이 이렇게 동성애 단체가 되고, 이 프로젝트 이 다국 이런 큰 기업에서 대학에 막 지원을 하고 그러면은 머리 좋은 천재들이 그거 받아갖고 돈 많이 받아갖고 막 이런 사회적 성인이 이런 이론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적 흐름은 언론이 정확히 보도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보세요. CNN이니 MSNBC니 뉴욕타임즈 이게 대표적인 언론사들인데, 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용어 자체를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음모론. 이게 너무나 이제 황당한 거죠. 너무나 뚜렷한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후로 수십 년간 진행된 이런 흐름이 다 있고 구체적으로 다 나오고 이런데도 이걸 음모론 취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해야지, 낙태권 존중해야지, 인종 존중해야지, 이래갖고 무조건 진보적 가치만 추정하면 그것이 인권이다 그러고, 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편협하다, 이 배타적이다, 극우다, 극우. 껐듯하면 극우라 그러죠. 극우. 우리나라도 극우라는 표현을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유럽은 안 그러냐? 유럽도 BBC, ARD, ZDF 이런 독일 공영방송 또 르몽드 대표적인 신문 프랑스 매체 이런 데도 이 다문화주의라든지 성적 다양성이라든지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이게 인권이고 문명의 진보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킨다거나 뭐 전통 윤리를 강조하면은 완전히 무슨 뭐 꼴통이라고 우리 표현으로 꼴통식으로 보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중은 그냥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이 깨어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언론이 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보수 성향의 언론은 전혀 없나? 있긴 있어요. 일부. 미국에서도 아직도 복음주의, 자유주의 신학 뭐 어쩌고 저쩌고에도 복음주의 신학이 지켜지듯이 이 팍스 뉴스라든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언론이 일부 있어요. 근데 팍스 뉴스 같은 데는 사실은 팍스뉴스가 보수로 이제 CNN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분류는 돼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거기도 구성원들이 거의 그 문화 막시즘인 거죠. 근데 다만 이 해설자들 출연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이 지긋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뚜렷해서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덜 해 보이는 거일 뿐 미국은 지식인 사회 아까 10명 중에 9명이 다 그렇게 사회과학 전공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좌파라고 하듯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화니 헐리우드니 뭐 판사니 검사니 뭐 해갖고 다 이제 다 저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가면서 기독교를 가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류 언론들은 다 문화 막시즘에 젖어 있다. 근데 일부는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우리나라는 다음번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권 보도 준칙이 문화 막시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보도하고 뭐 에이즈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보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인권 보도 준칙에 의해서 자율적 조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된 조항처럼 지켜지는데 서구는 어떤가 이게 알아보니까 서구도 역시 이런 인권보도 준칙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인권보도 관련 권고사항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자율적으로 권고하는 거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이게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근데 표현의 자유가 서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유지가 되거나 말거나 이 기자들이 다 문화 막시즘 교육을 받은 애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래 나타나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서구는 이제 완전히 이게 세상에 이런 흐름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어렵다는 얘기고. 미국 역시 이제 미국은 특히 이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여서 이 표현의 자유 뭐 판례로 보거나 이게 굉장히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데 그래서 동성애나 에이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금지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 동성애 압력 단체들이 워낙 크니까 사회적 비판이나 광고 철회 불매운동 이런 거 굉장히 힘이 세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식인들이 얘기했듯이 지금의 미국 대학 졸업하면 다 좌파가 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에서 지성들이 이제 반성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죠. 이 프랑스의 자살 더글러스 머리, 유럽의 이상한 죽음, 스크루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의 서구 유럽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에릭 제무르 같은 사람들은 언론인 출신인데 대통령 출마까지 결국 했다고 그러죠. 이 프랑스의 자살이 그만큼 소구력이 높게 호소력이 있어서 지금 문화 막시즘으로 그리고 다문화로 이렇게 망가지는 유럽 현실을 너무나 리얼하게 그려내서 그 많은 호응을 얻었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 좌파들이 분열의 철학자들이다. 우리 전통사회 안정적으로 기독교 가치에 입각해서 잘 성장해온 서구사회를 완전히 분열시켰다는 거죠. 이 좌파들이. 그래서 이 서구 문명의 어떤 자기 파괴적인 이념, 무신론적 세속주의 이런 거를 이제 안 된다. 이 서구는 기독교 전통의 이 유럽이 뿌리를 받고 성장해 왔는데 이 종교, 기독교가 이 공동체 연대를 연대시켜주고 도덕 질서를 유지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장신 기독교인데, 이 다문화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유럽의 정체성도 약화되고 책임감도 약화됐다. 그래서 이런 식의 비판 이론에 입각해서 유럽을 자기 혐오한다든지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해체하는 이런 의식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도 이렇게 동아주의적으로 이렇게 포용하려고 그랬더니 무슬림으로 인해서 막 성범죄 엄청 증가하고 이런 사회 현상 나타나고, 또 무슬림이 유럽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무슬림의 독자적인 그 문화권을 형성을 해서 이것이 갈등이 되고 큰 골칫거리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이 책을 써낸 프랑스의 자살, 이런 책이 이제 크게 호응을 받아서 프랑스의 자살 책을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68 혁명 이후에 다 모든 게 68 혁명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됐다.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거죠. 이 가족이나 국가, 종교, 군대, 학교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좌파 이념으로 망가졌다는 거고, 이 해방이라는 이름 또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덕적 해이, 무질서 이런 전통의 좋은 질서를 다 파괴하는 이런 문화가 커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민 대량 받아들이면서 뭐 무슬림 커뮤니티 이 동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메르켈이 이거 갖고 굉장히 칭송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메르켈에 대한 평가가 요즘 달라지고 있죠. 완전히 메르켈이 너무나 이런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는 메르켈이 지금 완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유럽이라는 게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럽의 전통이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쭉 유럽의 종교 전쟁 통해서 이렇게 해서 쭉 그런 전통에서 형성이 되어 왔는데, 유럽이 이제 이분되게 생겼다. 유럽이 이제 문화적으로 그렇고 이슬람 문화 워낙 강하니까 문화적으로 그렇고 인구학적으로 이제 재구성이 되게 됐다. 옛날의 유럽이 아니다 이게. 이게 유럽의 이상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더 이상 유럽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비관적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조금 언급해야 될 게 오덴발트 학교입니다. 오덴발트 학교 들어보셨죠? 오덴발트 학교. 이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1910년인가 만들어진 그 학교인데, 이게 독일 최고의 그 사립 학교죠. 이게 독일 전 대통령도 관련이 있고 독일 교육계에 최고 권위 있는 그 사람도 관련이 돼 있고 독일의 지성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는 이런 학교, 이제 기숙학교입니다. 기숙학교고, 이 학교가 김누리 교수가 이제 진보 교육의 상징 같은 학교다. 이게 아이들한테 인권 교육을 충실히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도 이런 뭐 스승이 지나가는 자리 뭐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아주 인격 대 인격으로서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인격 대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권 개념을 교육시키는 아주 모범적인 학교로 해서 엄청 비싸고 최고의 학교인데, 이 학교가 2010년도에 이 졸업생들이 이 학교의 실상을 폭로를 했어요. 이게 그런 학교가 아니다. 이 두 얼굴을 이제 폭로를 한 거죠. 사실은 이게 동성애의 소굴이라 이거예요. 이게 기숙학교라는 것 자체가 동성애 소굴이라는 게, 기숙사에서 선생들이 접근을 해오면은 저항을 못하고, 그래서 결론은 그때 9명이 자살을 했죠. 그래서 9명, 12명인가 9명인가요? 정확한 예는. 이 12명이네, 12명. 12명이 자살했고, 이 소아성애 강간 피해자 12명 나타났고, 이게 피해자가 900여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졸업생들이 고발해서 1940년대부터 1980년, 90년대까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 기숙사에서 일상적인 동성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폭력이. 그래서 2015년대에 폐교가 됐고, 결국 해체가 됐죠. 그래서 이게 진보의 이름으로 포장된 탈도덕적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독일 사회가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건인데, 결국 이게 오덴발트 학교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동성애가 일상화돼 있고, 학교에서 일상화돼 있고, 이런 걸 죄로 인식 못하고, 언론도 그렇고, 뭐,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이제 유럽 전체 그러니까 역시 이 사태에 가장 심각하게 피해보고 와닿고 절실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이죠. 학부모들이 이제 이 현상을 보고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학부모들이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도 이 성교육을 막, 그 동성애도 정상적인 성교야, 뭐 학문 성교도 뭐 이런 거 가르치니까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프랑스에서 이렇게, 또 여긴 뭐 없지만 스페인에서도, 유럽 세계 곳곳에서 이제 학부모들 중심으로 이제 반대하는 이런 그 데모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성교육에 대해서 국제적인 저항이 있죠. 분명히 많이 있죠. 아직은 서구 선진국들이 이렇게 망가진 거지, 아직은 이렇게 이제 성교육 반대하는 나라가 20나라고, 성교육 찬성하는 나라가 이제 5개 나라고, 이게 아직은 지구촌의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너무 비관할 건 없고, 그래서 한국도 최근에 이제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통령실 교육부, 이 교육구청 앞에서 지금 뭐 몇 년씩 지금 이거 집회를 해오고 있고, 저도 가서 같이 행사도 좀 치렀고 하지만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이게 우리도 이런 성교육 교과서 어느 날, 요즘 교과서 다 집에다 두고, 학교에다 두고 와서 모르다가 어느 날 가방을 갖고 와서 교과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 성교육 관련 그림 보고 막 깜짝 놀라갖고 이제 그때부터 깨어난 그 성도를 해서 한두 명 더 깨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뭐 대형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작년에 그 교과서 바꿀 때, 성혁명 교육 교과서 바꿀 때,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상적이면 전통 윤리 도덕 이렇게 좋은 거를 쭉 지켜오면은 교육부에서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투쟁을 해도 겨우겨우 뭐 땅 따먹기 조금씩 해서 조금 밀려나듯이 하고 이런데, 역시 그래도 우리 학부모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게 점차 확산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되고, 이런 큰 흐름에 이제 언론인들이 깨어나서 이걸 제대로 시대 현상을 보도하면 앞으로 갈수록 낫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성수협 같은 이런 강의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겠죠. 뒤에는 뭐 이렇게 제가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가 하면 문명이 붕괴된다,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의 예를 이렇게 한번 적었던 거고, 그리스 아테네 시대도 도덕적
이렇게 심각했다. 뭐 이런 얘기들 성경의 경고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20세기 바이마르 공화국 때도 이렇게 굉장히 이게 이제 동성애가 동성애나 이 성적인 타락, 성혁명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문명을 망하게 한 직접적 상관관계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 나라가 망하거나 문명이 망할 때는 항상 이런 성적인 타락이 동반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 현상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특히 이제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이 있으면서 현장을 뛰는 언론인들이 이런 생각을 좀 더 내 일이 아니다. 나는 신앙생활 교회는 교회대로 나가고 내 일은 일이고 뭐 이렇게 분리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에이즈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 왜 에이즈 이걸 보도가 안 됐지?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다든지, 그런데 왜 이런 보도가 몇 년 동안 계속 없지? 근데 왜 이것이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못하게 사실상 가로막는 그런 그 기제로 작용하고 있지? 이러고 현역 때 문제 삼고 현역 때 이걸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언론인들이 많이 깨어나면 좀 변화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 언론인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자들이 좀 깨어나면 좋겠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수협 너무나 귀한 강의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여기서.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70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수협 귀한 시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대를 이겨 나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과 지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사람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시대의 위험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 옆 사람에게 더 건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이런 사회로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많은 사람들 더욱 단합해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수협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수협을 통해서 더욱 많은 말씀과 지식이 공급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수협을 귀한 사명으로 감당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또 성수협에 우리 김인영 장로님이 또 언론 분야에 대한 귀한 강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언론인이 이 시대에 담당하는 사명이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김인영 장로님 통해서 서구의 많은 언론 기관들이 특히 동성애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런 전달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오막시즘에 이렇게 오염이 돼서 기존에 있는
성경적 전통적 가치를 비판하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되고, 또 이런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은 또 억압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편향적인 언론 이론들을 이렇게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퍼뜨렸고, 이런 편향적인 언론 이론을 받아들인 서구 국가의 주요 언론기관들이 전부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특히 동성애나 전통적인 그런 그 성윤리, 가정윤리에 대한 왜곡된 그 보도들이 아주 극심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들을 정말 이렇게 잘 학문적으로 또 현황적으로 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좀 주목되는 것은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런 진보적인 또는 성경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대개 10%밖에 되지 않지만, 일반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비중이 되게 비슷비슷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진실을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이런 미디어 분야가 이렇게 성경적 진리를 대적하는 이론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학계가, 언론 학계가, 사상계가 지배되어 있고, 또 이 시대에 정확한 진실을 전달해야 할 언론 기구들이 이 반성경적인 시대자에서의 왜곡되어 있으며, 특히 그 법률들까지 이렇게 왜곡되면서 지금 서구는 동성애 정당화와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지배되면서 성경적인 진리를 그대로 전할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지만 우리 한국에서 이 언론인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PC 이론이라든지 또 네오마르시즘적 언론관에 오염되지 않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기독 언론인들이 많이 깨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여러 가지 좀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대한 소식을 좀 듣고, 또 그 뉴스는 분명히 그 기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그 가치관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 언론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과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진실과 공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진실을 그대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의미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관점은 일종의 그 판단과 재판을 할 때, 가치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무당파적인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재판할 때 가난한 자 부자의 세력 있는 자 편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세상을 판단하는 기사를 쓸 때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 성경 믿는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런 언론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언론관이 최근에 이 지금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시대사조인 네오마르시즘에 의해서 지금 당파적인 방향으로 바뀌었고, 특히 성소수자를, 동성애 반성경적인 동성애 성전환자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질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셨고, 그 결과 우리의 그 미래 세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피해자가 되고 있는가를 특히 오덴발트 소아성애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 언론인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적지만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별히 언론 영역에서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잘 전할 그런 성경적인 언론인들이 잘 세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교회 안에를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기독교 국가에서 이렇게 네오마르시즘의 사상적 공격에 이렇게 미혹되고 교회가 방어력이 잃게 된 것이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는 이런 보수적이고 개혁적이고 정통적인 성경관이 무너지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계를 지배하고 학문계를 거의 지배하면서 서구가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언론인들이 있는 그대로 잘 전하고 특별히 또 한국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성경적인 성경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잘 수호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 언론인들도 좀 깨어나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셔서 우리의 방어가 세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고 신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거짓 신학을 경계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독 언론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김인영 장로님의 귀한 강의를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기도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좀 우리나라의 교회에 한국 교회에 있는 언론계 분야로 부름받은 성도들 이 시대의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며 탄식하며 이 시대의 언론을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원래 성경적인 언론 개념인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는 언론인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세워지고 그분들이 종사하는 그 각종의 언론기관에서 성경적인 언론인으로서 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의 언론기관들이 공정하게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히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 진리를 전할 자유, 언론의 자유를 뺏기지 않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명에 충실한 한국교회 언론인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 사명에 눈을 떠서 먼저 부름받아 모인 우리 복음벌 언론인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그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재정도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자 우리 복음 언론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언론인들 중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언론 분야를 거룩을 파수하는 성경적인 언론인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한국의 기독 언론들을 통해서 세계에 많이 미혹된 언론 분야가 성경적 관점으로 회복되는데 이렇게 귀하게 사용받는 한국교회 언론인들 되고 또 세계의 기독 언론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언론과 시대에 관해서 오늘날의 하나님 언론 분야가 얼마나 강력한 반성유행적인 미혹된 사상과 미혹돼서 하나님 한국과 세계교회 수많은 언론기관들이 아버지여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하여 백성들의 미혹을 막아야 할 이 사명을 외면해 왔는지 우리들이 들으며 하나님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진실 그대로 공정하게 아버지 언론의 사명 아버지 선지자의 사명을 다해야 할 이 시대의 기독 언론인들이
수없이 미혹돼서 하나님 서구의 대학가가 아버지 반성경적인 뉘오 막시즘에 오염되었고 신학교도 하나님 성경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린 결과 주여 가정과 성행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반성경적인 뉘오 막시즘이 완전히 아버지여 학문계와 실무 언론계를 장악을 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아버지여 보도와 기사들이 넘쳐나는 반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아버지여 기사들과 메시지는 사라져간 오늘의 안타까운 상황을 봅니다. 주여 오늘의 이 참담한 상황을 아버지여 보며 아버지여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여 이 나라의 성도들과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언론 분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주여 진실을 있는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다하여 전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언론인들이 하나님의 이 소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김인영 장로님을 감동시키시고 복음 언론인회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동성애와 성전환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용기 있게 전하는 언론인 단체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아직 잠자고 있는 한국의 많은 언론기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KBS를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 아버지 기관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지만 이 분야의 아버지여 전쟁을 아버지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그 영혼 깊이 새기며 이 소명 앞에 헌신하는 언론인들이 적어져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복음 언론인회를 더욱더 아버지여 보살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김인영 장로님과 함께 먼저 부름받은 아버지여 복음 언론인회 아버지여 구성원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힘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과 아버지여 이 시대의 많은 아버지여 만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거짓된 아버지여 이런 반성경적인 메시지로부터 주여 주의 진리를 용기 있게 전하는 언론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음 언론인에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자들마다 깨어나 아버지 주의 소명 앞에 헌신하는 사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언론 분야가 무너진 것이 교회의 아버지요 신학이 무너졌음을 알고 주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학 분야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아버지요 이런 성경에 충실한 성경관을 대적하는 잘못된 성경관을 가리키는 아버지요 신학을 경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세계 언론 분야가 너무도 참담한 이 시대 한국의 하나님 정말 깨어난 언론인들을 이렇게 찾아 세워주시고 언론 분야를 거룩하게 할 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저희가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 한국교회를 더욱 깨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목회자들을 더욱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언론인의 합당한 사명을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의 강단에서 아버지 수많은 강론당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깨어나는 말씀을 가지고 깨어나는 언론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대에 깨어난 언론인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미혹을 막고 특별히 하나님 성경 못 믿게 하는 거짓 신학을 경계하는 아버지여 강력한 거짓 신학 대적 활동이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 믿는 믿음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도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거룩한 기독 언론인들의 운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론과 시대와 언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김인영 장로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듣는 자들마다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진리를 공정하게 전할 이 언론인의 시대적 사명 앞에 주여 한국교회 세계교회 택하신 주의 백성들, 언론 분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시대적 사명 앞에 주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이 강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우리 복음 언론인의 하나님 주의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게 하여 주시며 한국의 수많은 기독 언론인들을 깨우고 하나님 그리하여 한국의 많은 언론기관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언론기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주어진 일터에서 사명을 다하는 기독 언론인들로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 언론인들 깨워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서구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 성경관을 지켜내지 못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해외의 교회가 무너진 원인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이 다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요 기독 언론인들이 잠자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사명 앞에 우리 복음 언론인의 한국교회 언론인 성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언론 분야를 회복해가는 승리의 모델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승리의 모델들을 보며 해외 기독 언론인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언론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고 다시 회복된 거룩한 언론인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시고 그 나라의 거룩을 지키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수역 강의 지금 채널 공유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가 거룩한 방파제 대회 지금 또 임원단들을 거룩한 방파제가 퀴어 축제 반대하는 통합국민대회 이름이거든요. 대전에 새로남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계시는 오정호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그 교회 주일 저녁 예배에 가서 우리가 지금 퀴어 축제를 반대해야 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차바도 구독을 부탁드렸고 또 성수협도 구독을 부탁드렸는데요. 그 자리에 또 예배 후에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핸드폰 열고 즉시 구독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지금 성수협의 구독자가 거의 600~700명이 하루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대전의 새로남 교회 성도들이 급증했다. 이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굳이 알려주셔서 자꾸 구독자들을 늘려주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독하고 강의를 자꾸 공유해 주시고 이러면은 우리 또 김인영 장로님 섬기시는 노원창일교회도 성도님들이 수백 명 됩니다. 우리 김인영 장로님이 또 열심히 또 구독 권유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거기 이렇게 기도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또 더 많은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들마다 우리 김인영 장로님 강의를 비롯해서 성수협에서 제공되는 강의를 수고스럽지만 주위에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자꾸 시청을 권유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깨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우리 주님의 전쟁은 말씀으로 잠자는 주의 군대들을 깨워서 말씀을 믿는 자로 또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입을 열어서 권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을 깨우고 승리하시는 방법이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 강의를 듣고 강의를 권유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을 증언하며 잠자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는 살아있는 전쟁이다. 믿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우리 이제 목요일마다 성경 순종, 성경 읽기라고 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이 전쟁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이런 용사들을 세우기 위한 성경 공부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걸 성순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최근 400여 년간 전쟁을 안 했습니다. 진리 수호를 위한. 진리를 수호하는 거룩한 전사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우리 성순성 강의를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서 사단의 통치를 깰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순성입니다. 원래 목요일에 제공하던 강의를 근무 시간 중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저녁 6시 반으로 움직여서 성수육 강의가 3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에 6시 반부터 성순성 강의를 월요일에 제공하기로 이렇게 날짜를 바꿨습니다. 시간을 바꿨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목요일에서 월요일로, 그 다음에 4시에서 6시 반으로 시작 시간을 바꾼 이유는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좀 참여하는 날짜가 일주일에 이틀씩 되면서 생기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부담을 좀 줄여드리려고 하고요. 또 저녁 시간대로 옮긴 이유는 직장인들께서도 계속 좀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저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순성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반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저녁 강의 할 때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회는 하원상 기도회는 계속해서 목요일 밤 8시 반에 청계산 기도처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잠깐 20분 안팎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방식으로 우리 하원산 기도회는 목요일 밤에 계속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 성수육 강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한윤봉 교수님 다시 한번 오셔서요. 우리 크리스찬 지성인이 지켜야 할 신앙의 근본과 핵심 가치. 이제 지금 창조과학회 회장 여러 차례 역임하신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지성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지성의 모습으로 지금 전 세계의 마귀가 학계를 지배하고 또 세상을 지배하고 법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 지성인 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독교 지성인들이 어떠한 그 핵심적인 근본과 가치를 가지고 이 지성 분야에서 마귀의 종들과 싸워야 하는가, 거짓과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창조과학회 활동 계속 이끌어오시며 헌신하고 계신 세계적인 또 과학자이자 장로님이신 우리 한윤봉 교수님 모시고 또 귀한 강의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번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널리 공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수역 지금 이제 벌써 32회네요. 다음번이 33회입니다. 오늘 32회 강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는 또 성순성 강의로 여러분 같이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